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행정학 전공 황건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엘모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보시면 위의 문장은 내 급여는 은행으로 바로 들어온다. 그리고 아래 문장은 그는 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둑으로 헤엄쳐 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뱅크는 위에서는 은행, 아래에서는 둑이라고 표현됩니다. 기존의 워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인 워드 투, 백 또는 글로브 등으로 표현된 임베딩 벡터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법론으로 뱅크란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한다고 하면 0.3, 0.7, 마이너스 1.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단어는 이제 뱅크 어카운트와 리버 뱅크에서의 뱅크가 전혀 다른 의미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똑같은 벡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같은 단어를 같이 임베딩하여 학습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언어의 특성과 언어적 맥락 두 가지가 풀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했고 소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엘모는 2018년에 제안된 새로운 워드 임베딩 방법론입니다. 엘모라는 이름은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미국 인형극의 캐릭터 이름이기도 합니다. 해당 논문은 새로운 방식의 Deep Contextualized 단어 임베딩을 제안했는데 해당 임베딩은 각 단어의 다양한 특징과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Deep Bidirectional Language 모델의 이 중간 스테이트들을 사용해서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은 다른 다양한 모델에 쉽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6개의 NLP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related work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로 스태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텍스츄얼로 나눠줍니다. 스태틱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방법로는 워드 투 백 또는 이제 글로브 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하나의 단어는 싱글 벡터로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는 변하지 않고 어떤 문장에서라도 똑같은 벡터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 문맥에 따라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벡터를 가질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어의 경우 이제 스태틱 레프레젠테이션보다 유연하게 텍스트 표현이 가능하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 이제 엘모, 버트, GPT 같은 모델이 이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 워드 임베딩을 이제 컨텍스추얼라이즈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NLP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엘모는 이제 전체의 입력 문장에 대해서 각 단어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레프레젠테이션은 두 개의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 층과 이제 캐릭터 컨볼루션 입력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모는 기존의 NLP 구조와 쉽게 합쳐져서 사용할 수 있고, 바이디렉셔널 LSTM은 이 LSTM을 left to right, right to left 두 가지 부분을 결합하여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 forward랑 backwar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센텐스가 있고 이것은 이제 n개의 토큰들로 나누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 현재 토큰을 기준으로 다음 토큰이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LSTM의 forward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stick to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let's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음 stick이라는 스틱이 나올 확률을 let's stick이라는 단어들이 또 나왔을 때 to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forward 수식에 대한 이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토큰을 기준으로 이전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을 LSTM의 백월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forward랑 backward의 각 파라미터를 별도로 유지하면서 두 log likelihood를 공통적으로 maximize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파라미터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웨이트들을 공유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엘모는 기존 각 단어별로 임베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large text compulse로 bidirectional LSTM 두 가지 LSTM 벡터들을 결합을 해서 더 딥하게
문장 단위로 임베딩을 하였다고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LSTM이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같은 위치의 레이어끼리 결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더 깊은 층으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LSTM의 낮은 단계의 레이어에는 이제 품사 등 문법 정보를 학습하고 높은 단계의 레이어에서는 이제 문맥 정보를 학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제 레이어에 웨이트를 두어서 각 태스크에 맞춰서 적절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베딩한 방법이 20% 에러율을 낮췄다고 하였습니다. 네, 엘모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이제 중간층들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의 결합으로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모든 층에서 생성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결합해서 하나의 벡터로 생성하게 됩니다. 즉, 다운스트림 이제 적용하기 전에 먼저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시켜야 됩니다. 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수식만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엘모가 임베딩 벡터를 얻는 과정을 한번 간단히 표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네. 플레이라는 단어가 임베딩이 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빨간색 네모와 같이 빨간색 사각형 내부의 각 층의 결과값을 제로로 사용하고 해당 시점에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각 층의 출력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forward랑 이제 backward 모델의 각 층의 출력값을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각 층의 출력값이란 첫 번째는 임베딩 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층은 각 층의 은닉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층의 출력값이 가진 정보는 전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가질 것이고 이들을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과정을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각 층의 출력값을 concatenate 합니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각 층의 출력값별로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맨 위에 이제 그림처럼 곱하기 S1 그리고 S2, S3 이런 것이 이제 가중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층의 출력값을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요약하면 weighted sum 을 가중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이 그림을 보시면 어, 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스칼라 매개 변수를 곱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엘모가 이제 임베딩 벡터를 얻는 과정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일단은 각층은 이제 LSTM이 두 개, 그리고 각층은 이제 4096개의 유닛과 디멘전은 이제 512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이 레지듀얼 층을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연결을 했으며, 이제 문맥을 고려하지 임베딩은 이제 2048 캐릭터 앵글앤 컨버전 필터와 두 개의 하이웨이 레이어를 추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12차원의 출력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6개의 NLP 벤치마크 태스크에서 엘모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태스크는 차례대로 이제 QA 태스크, Textual Entailment, Semantic Labeling, Conference Resolution, NER, 네, Named Entity Extraction,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의 벤치마크 태스크입니다. 네, 이 태스크에 따라서 다른 매트릭이 사용되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엘모를 추가한 결과 소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 람다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모든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엘모를 표현하고 적절한 람다를 이걸 적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실험은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이 추가되는 위치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단순히 인풋의 위치에서만 엘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입출력 동시에 추가했을 경우 그리고 출력에만 추가했을 경우 이렇게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 태스크의 결과가 일치되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입출력 모두 엘모를 적용한 모델이 이제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태스크별로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위치가 다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실험은
이제 플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글로브와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통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글로브 결과는 스포츠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있으면 플레잉, 게임, 게임스, 플레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스 등등 좀 스포츠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이뤘으면 어 근데 하지만 이제 글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 표현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플레이를 유사한 단어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디렉tional 랭귀지 모델의 플레이는 각각 다른 문맥에서 주어진 플레이와 의미가 일치하는 플레이를 각각 유사한 단어로 추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실험은 트레인셋의 크기와 샘플링 효율성에 따른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네, 엘모 없이 기존 모델은 486 에폭에서 이제 최고 성능을 달성한 반면에 엘모를 적용한 모델은 10 에폭만으로도 최고 성능을 이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작을수록 엘모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X축은 데이터 세트의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실험은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레이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인풋 레이어는 상대적으로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 높은 가중치를 두었으며 아웃풋 레이어에는 상대적으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균형 잡힌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네, 이제 엘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모는 이제 기존 워드 단위가 아닌 이제 컨텍스트 단위로 임베딩을 한 이제 엘모를 적용한 것은 여러 가지 NLP 태스크에서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네,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에 히든 레이어를 선형 결합하고 각 층은 이제 서로 다른 문법과 문맥 등의 특징 등을 학습하기 때문에 모든 층을 사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태스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 참고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엘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